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축구는 가끔 대본 없는 영화보다 더 잔인하고 또 그만큼 통쾌합니다. 부상이라는 늪에 빠져있던 이강인을 향해 프랑스 현지 언론이 쏟아냈던 그 차가운 의구심들, 여러분도 기억하시나요? 주전 자리를 위협받고 800억 이적설까지 돌며 팀 내 입지가 흔들리던 그 절망적인 순간들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 마르세유라는 거함을 상대로 그 모든 비아냥을 잠재우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6분이었습니다. 그라운드를 밟자마자 마르세유의 골망을 찢어버릴 듯 터져나온 이 미친 대포알 슈팅. 그 순간 화면에 잡힌 엘리케 감독의 경악 섞인 표정은 이강인이 단순히 회복한 것을 넘어 진화에서 돌아왔음을 증명하는 결정적 장면이었습니다. 이건 운 좋게 걸린 한 방이 아닙니다. 자신을 증명해야만 했던 천재가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날린 잔혹하고도 정교한 복수극이었죠. 오늘 K자부심에서는 프랑스 전역을 충격에 빠뜨린 이강인의 이 소름 돋는 클래스를 데이터와 전술적 관점에서 아주 깊숙이 파헤쳐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이강인은 모두가 예상치 못한 이 시점에 이런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터뜨려야만 했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사실 오늘 이강인의 이 미친 퍼포먼스가 터지기 전까지 파리의 공기는 그에게 결코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현지 언론의 헤드라인은 이강인을 전술적 핵심이 아닌 막대한 수익을 안겨줄 매물로 취급하기 바빴습니다. 작년 12월 피파 인터컨티넨탈컵 결승에서 당한 허벅지 부상은 단순히 몸이 아픈 것을 넘어 그의 커리어의 가장 잔혹한 시련의 시작이었죠. 흐비차 크바라츠 헬리아라는 거물급 윙어가 팀에 합류하면서 이강인의 자리는 서서히 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부터 날아온 800억 원의 이적 제안이었습니다. 구단은 겉으로는 그를 지키겠다고 했지만 챔피언스 리그와 클럽 월드컵 같은 진짜 무대에서 이강인의 이름은 철저히 소외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부상으로 뛰지 못하는 사이 내 자리에 새로운 에이스가 들어오고 언론은 나를 팔아야 할 선수로 분류할 때 느끼는 그 막막한 소외감을 말입니다. 실제로 파리의 팬들조차 이강인을 마케팅용 선수가 아니냐며 의구심을 던지기 시작했죠. 루이스 엘리케 감독의 전술보드 위에서 이강인의 이름이 지워져 가던 그 암울한 시간들. 그건 한 천재에게 가해진 가장 냉혹하고 소리 없는 고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를 잊어가던 그 어둠의 시간 속에서 이강인은 도리어 자신의 발끝을 더 날카롭고 매섭게 갈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차가운 침묵을 깨고 이강인이 선택한 반격의 전장은 과연 어디였을까요? 이보다 더 완벽한 무대가 또 있을까요? 프랑스 축구의 모든 자존심이 충돌하는 이름, 바로 르 클라시크입니다. 사실 파리는 경기 초반부터 우스만 덴벨레의 활약을 앞세워 마르세유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스코어는 이미 4대0, 누구나 파리의 승리를 확신하던 그 시점이었죠. 하지만 루이스 엘리케 감독의 계산은 단순히 승점 3점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후반 23분, 브래들리 바르콜라를 불러들이고 이강인을 투입한 건 경기 마무리를 위한 단순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진짜 에이스의 복귀를 선포함과 동시에 팀의 완성도를 최종 점검하려는 아주 냉철한 전술적 실험이었습니다. 엘리케는 알고 있었습니다. 랑스를 제치고 리그 1위를 탈환해야 하는 이 중요한 길목에서 이강인이 가진 그 정교한 왼발이 팀의 파괴력을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지 말입니다. 비록 20분 남짓한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강인은 단순한 조커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르세유의 헐거워진 수비 라인 사이에서 자신만의 공간을 설계하며 경기의 템포를 지배하기 시작했죠. 감독의 눈빛에는 이미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부상 복귀 후 컨디션을 점검하려던 계획은 이강인이 그라운드를 밟는 순간 라이벌을 완전히 침몰시키겠다는 거대한 야심으로 변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원했던 건 이런 압도적인 무대였고 이강인은 그 기대에 응답할 준비가 이미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케의 이 치밀한 계산을 단 6분 만에 완성시킨 이강인의 그 말도 안 되는 왼발은 정확히 어떤 궤적을 그리며 마르세유를 무너뜨렸을까요? 후반 23분 그라운드를 밟은 이강인이 골망을 흔들기까지 걸린 시간은 채 10분도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한 득점 여부가 아니라 이강인이 선택한 슈팅의 메커니즘입니다. 세니 마율로의 패스를 받은 이강인은 수비수 2명을 앞에 두고도 당황하지 않고 자신만의 슈팅 레인을 설계했습니다. 가장 소름 돋는 포인트는 공이 골키퍼 바로 앞에서 지면을 때리고 굴절되는 바운드 슈팅이었다는 점입니다.
축구 역학적으로 골키퍼가 가장 막기 힘든 궤적, 즉 손을 뻗는 타이밍보다 반 박자 빠르게 지면을 차고 오르는 그 불규칙한 바운드를 이강인은 아주 의도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마르세유의 드랑게 골키퍼가 몸을 날렸지만 공은 이미 그의 손을 비웃기라도 하듯 골문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죠. 이건 단순히 감각에 의존한 슛이 아닙니다.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해 있는 동안 자신의 유일한 무기인 왼발의 0점을 얼마나 지독하게 다듬었는지를 보여주는 천재의 증명이었습니다. 사실 이 골이 터진 직후 카메라에 잡힌 엔리케 감독의 표정 보셨나요? 자신의 전술적 오판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클래스의 정점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운이라 말할지 모르지만 이건 지난 한 달간의 울분을 한 방에 털어버린 가장 정교하고도 잔혹한 복수극이었습니다. 이처럼 완벽한 복귀골은 그동안 이강인을 마케팅용 선수라 깎아내리던 프랑스 현지 매체들의 팬들을 단숨에 꺾어버리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불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강인을 벤치, 신세나 마케팅용 매물이라며 차갑게 냉소하던 그 날카로운 팬촉들이 지금은 어떤 글을 써내려가고 있을까요? 참으로 기가 막힌 반전입니다. 경기가 끝나기 무섭게 프랑스 현지 매체들은 일제히 이강인의 귀환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찬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축구 통계 전문 매체인 소파스코어는 고작 20분 남짓 뛴 이강인에게 무려 8.4점이라는 선발 선수들조차 받기 힘든 고평점을 부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평점이 아닙니다. 수만 명의 마르세유 홈팬들이 뿜어내는 그 압도적인 야유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경기를 끝내버린 클래스에 대한 경의라고 봐야겠죠. 그동안 이강인의 부상을 핑계로 혹은 전술적 이유를 들어 그를 외면했던 프랑스 언론들에게 이강인은 구구절절한 변명 대신 완벽한 골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를 들이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팬들이 느낀 건 단순한 기쁨을 넘어선 어떤 깊은 카타르시스였습니다.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혹은 체격이 작다는 편견으로 깎아내리던 그들의 코를 이강인은 가장 화려한 무대에서 납작하게 눌러버린 겁니다. 이제 더 이상 프랑스 언론은 이강인의 실력을 의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이제는 오히려 그들이 엔리케 감독에게 왜 이런 선수를 벤치에 두었냐며 따져 묻기 시작했죠. 펜 끝으로 사람을 흔들던 자들이 도리어 자신들이 휘두른 펜 끝에 당하고 있는 꼴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강인이라는 선수에게 열광할 수밖에 없는 가장 인간적이고도 통쾌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데이터와 여론이 완벽하게 증명한 압도적 복귀는 이제 파리 생제르맹 내부의 주전, 경쟁 판도를 완전히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 선수의 부상 복귀전이라기엔 그 파괴력이 너무나도 압도적이었습니다. 9일 오전 파르크대 프랭스를 가득 채웠던 그 팽팽한 긴장감은 이강인의 왼발 끝에서 완벽한 환희로 바뀌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이제 승점 51점으로 다시 리그 1위 자리를 탈환했고 그 승부의 정점에는 단 20분 만에 자신의 존재 이유를 증명한 이강인이 서 있습니다. 사실 이번 골은 단순한 시즌 2호 골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부상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 자신을 향한 의구심을 실력으로 잠재운 일종의 생존 신고이자 에이스의 귀환이었으니까요. 이제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고민은 그 어느 때보다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크바라츠 헬리아와 바르콜라 그리고 덴벨레까지 이어지는 화려한 라인업 속에서도 이강인은 자신만이 보여줄 수 있는 창의적인 파괴력을 입증해냈습니다. 특히 오늘 보여준 그 정교한 0점 조절은 앞으로 이어질 챔피언스리그와 리그 우승 경쟁에서 파리가 가진 가장 치명적인 변수가 될 것임을 확신하게 만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팬들에게 가장 소중한 건 기록지 위의 숫자보다 그라운드 위에서 다시 환하게 웃는 그의 모습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고통스러웠던 한 달간의 시련을 털어내고 다시 축구의 즐거움을 증명하기 시작한 천재. 이강인의 진짜 전성기는 어쩌면 오늘 마르세유전의 그 6분으로부터 다시 시작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강인의 이 소름 돋는 복귀골을 보며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엔리케 감독이 앞으로 이강인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K자부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전해드리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뜨거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